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전설, 고대 전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달 탐사를 하는 창허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지금 달로 우주선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 창허가 우리로는 항아입니다. 항아. 그러니까 한자로도 이게 항아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상허라고 이렇게 읽나 보더라고요. 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챗 GPT에 달의 여신에 대해서 한번 달의 여신 항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뭐 거진 중국의 중국의 신화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져 오며 중국 문학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참 아쉽죠. 이제 빼앗겼다고 이제 거진 볼 수밖에 없는 게, 항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항아의 남편이 그 예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후예라고 하는데, 이게 날개 익자에다가 밑에다가 이 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받침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후에는 한번 무슨 하늘이 진노해서 뭐 태양을 10개를 띄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 신이. 그래서 이 태양의 신인 후에가 이 태양을 9개, 10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활을 잘 쐈습니다. 활을. 그리고 한 개만 남겨놓은 게 지금의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이제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데, 활을 잘 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저는 이게 동이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후예라는 분도 그렇고, 항아라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항아의 그 항자가 그 여자 여에다가 그 뻗칠 긍자,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하늘하고 땅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 뻗칠 긍자를 쓰는 그 항자예요. 근데 이 뻗칠 긍자 앞에 나무 목자, 그러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나무 목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웅, 그러니까 단군 국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항아의 그 남편인 후예가 저는 환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웅.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화족의 이제 한섬인가요? 뭐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 그 한섬이라는 자가 그 방망이로 왔다가 이제 머리를 가격해서 이제 죽이는데, 그 방망이 그 나무 재질이 그 복숭아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복숭아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연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아가 이제 불사의 약을 먹고서 이제 그 후에는 그러니까 서왕모로부터 불사의 약을 받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래, 항아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제 뭐 다양한 전설에 따르면 항아는 남편이 없는 동안 이 약을 삼켰고 하늘로 올라가 달에 도달하게 되었다. 항아가 불사의 약을 먹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남편의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먹었다고 하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부정한 신하가 약을 빼앗으려고 하자 자신이 먹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달에 정착을 해가지고 달의 여신 항아는 달의 여신이 되었고, 그녀는 달에 홀로 살면서 후예를 그리워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뭐 옥토끼, 뭐 잘 아시는 달에 거기 이제 방아를 찢고 있는 옥토끼. 그 옥토끼가 이제 불사약을 만드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고, 이제 문화적 영향으로는 이제 중추절,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추석이죠.
그 한가위와 이제 관련이 깊은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월병, 우리는 먹지 않는 그 월병, 그 달에 뭐 달 케이크라고 하는 그걸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기 중국이 훨씬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그 항아가 저희 우리 한민족에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전설이고 신화인데 뭐까지 뭐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아는 중국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중국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달의 여신으로 항아는 영원한 사랑과 그리움, 불사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중추절과 같은 전통 명절을 통해 그녀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 저는 이제 항아를 이제 항아의 전설, 그런 이제 신화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그 후에 그 예와 항아가 만나서 그 후손이, 저는 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치우가, 그리고 치우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꺼비, 그러니까 둑업이, 그러니까 둑을 업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둑의 존재가 이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둑을 업고 있다. 그러니까 두꺼비 등을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둘투둘하게 해가지고 뿔룩, 울뚝, 불뚝 이렇게 이제 우리 말에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울뚝, 불뚝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글이 남아 있는데 또 우리나라 그 콩쥐 팥쥐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 동화에 보면 그 항아리 그 깨진 그 항아리를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두꺼비입니다. 왜 하필 두꺼비였을까요? 저는 그 항아를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항아의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이제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아리라는 그 우리가 그 도자기 그거를 항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아리를 처음 이제 만든 게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런 토기를 어떻게 보면 발명을 한 게 저는 항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항아가 만든 이물, 그 사용하는 그런 물건, 그래가지고 항아리. 그래서 이제 뭐 고대 이제 뭐 이렇게 고고학을 이게 하시는 거 보게 되면 고고학이 발굴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도자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도자기가 지금의 뭐 페트병이라든지 뭐 그릇 뭐 이런 뭘 담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아마 그런 도자기였지 않나. 그것을 만든 존재가 항아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항아리를 만드는 그 곳이, 항아리를 만드는 곳이 가마터지 않습니까? 그 가마터가 뭐 저는 이제 글자 한자에 이제 금금자가 그 가마터를 그 형성하는 그 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아리를 만들면서도 이제 거기 이제 내부 온도가 한 1500도 이상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마터 그 구조를 보시면, 가마 구조를 보시면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이게 단계를 거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게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제 1500도씨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해야지, 그게 아마 도자기가 이제 단단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런 온도까지는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온도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리가 녹는 그 용융점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도에서 1800도. 그리고 철은 그 1800도 이상 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과거 이제 철의 한자가 뭐 저는 이제 동이 금금자에다 동이에 이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이에 이자를 써가지고 동이에 금속이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구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구렁말 그 글로 이제 바꿨죠. 언제니까 한나라 때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바뀌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철기할 때 그 철자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와 이제 두꺼비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둑이라고 하는 존재, 그 둑이라고 하는 존재인 치우 천왕이 어떻게 보면 그 금속을 우연하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가마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연하게 이제 발견된 것을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무기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철기 그 이제 청동기로 이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됐던 게 그런 치유의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꺼비, 둑을 업고 있는 두꺼비가 이 항아와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두꺼비가 중국에서도 두꺼비를 이제 중요한 재물이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적이나 장식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신비로운 존재로 이제 간주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요, 두꺼비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양에서도 이제 두꺼비는 마녀하고 이제 두꺼비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동양에 있던 이런 전설과 이제 신화가 이제 서양으로 많이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또 왕자와 두꺼비.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두꺼비로 바뀐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 왕자가 어떻게 보면 저는 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고 북미 원주민의 신화까지도 이제 두꺼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두꺼비가 우리가 태양의 상징 그리고 전령이 삼조고지 않습니까? 근데 달의 또 전령이 두꺼비입니다. 삼족섬이라고 해가지고 섬자 두꺼비 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섬옥수 그게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손을 섬섬옥수 같다고 하고 하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달빛처럼 이제 깨끗하고 맑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두꺼비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 생활 더 하고 개구리보다는 그리고 두꺼비 피부는 개구리보다 거칠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독을 이게 발산한 그런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 천적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물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독이 발생하는 거죠. 그전에는 공격을 하지 않죠. 독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성을 좀 잘 발휘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는 두꺼비는 다양한 문화와 신화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며 재물과 행운, 불사, 마법, 그리고 변화와 적응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징성은 두꺼비가 가진 신비로운 매력과 그들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 저는 대표하는 그 동물이 두꺼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까마귀하고. 근데 이제 두꺼비가 이런 변화와 적응을 상징을 하면서 이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제 두꺼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콩쥐팥쥐의 그런 동화에서도 이제 그런 두꺼비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어떤 우리 전통 그런 우화에 많이 나옵니다, 두꺼비가. 그래서 전 두꺼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꺼비가 또 이 재미있는 사실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처음에 경칩,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밭갈이를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사를 끝내는 때가 이제 상강, 그 서리가 내리는 때죠. 이제 상강 그때가 두꺼비라든지 이제 개구리과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이제 그런 때라서 어떻게 보면 두꺼비가 저는 이런 뭐 농사를 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염제 신농씨. 아, 그리고 참 이 염제 신농씨의 딸이 그 아까 이제 항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 그런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신적인 존재의 딸이기도 하고 그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치우가 어떻게 보면 이 금속으로 이렇게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무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 신으로만 알고 있는 치우가 저는 그 농사를 짓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줬기 때문에 그 둑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둑이 또 이제 발달이 되면 이 둑이 뭐 제방, 그러니까 뭐 강을 이렇게 좀 범람이 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적이 침략을 할 때는 또 성곽을 만들어주는 그런 둑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개념을 잡아준 분이 둑 그리고 곧 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농사에도 연관이 농사를 짓는 것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 구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금속 자체가 그 청동기 그 구리 굴이 이제 어떻게 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원래는 굴 속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했던 자신들이 구리족들이 굴에서 나온 이다 사람들이다라고 구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리. 그게 이제 뭐 저는 굴에서 나온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뚝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뭐 잠시 이렇게 뭐 두서없이 제가 혹시나 해서 챗 GPT를 가지고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또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예, 뭐 오늘은 그 챗 GPT로 항아와 그 두꺼비 그리고 치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